으로 그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 잡고 쿠데타 해가지고 그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그냥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했는데 상반기에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60년대, 65년 전까지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가 60년대 후반 가면서 저기 뭐냐 수출 입국 수출을 제일주의 그걸 내세우면서 그 사진들 예 여기 후반에 가면서요. 전반기에는 좀 많이 실패하셨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나라가 뭐 기반이 없으니까 후반에 가서 저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성공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저 뭐냐 LG에서 이런 걸 만듭니다. 금성전자에서 금성사에서 저기 뭐냐 라디오를 한국 최초로 라디오를 우리 기술로 만드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박용기라고 그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라디오를 일본의 산요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베껴냅니다. 베껴서 만들었고 독일의 henken가 하는 기술자를 불러와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때 부산의 연지동이 LG 본사가 있을 때입니다. 금성사 본사가 있을 때인데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샀더랍니다. 이게 당시에 그 PX를 통해서 미제 아니면 일본에서 들어온 일제 뭐 라디오들 이 더 좋은 건 확실하니까 전부 그걸 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팔리지도 않고 저기 뭐냐 LG 내부에서 금성사 내부에서 치약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라디오 만들어서 망해 먹는다고 막 이렇게 원망이 자자하던 때입니다. 근데 박정희 장군 대통령이 여기 금성사를 방문합니다. 이때 59년이면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인가 봅니다. 장군이 방문을 해가지고 왔는데 다들 그냥 회사의 자리 비우고 그때 주임인가 한 명이 있었답니다. 회사 내에. 아마 그 대표가 있었으면 막 의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주임이 혼자 남아 있다가 마침 장군이 들렀는데 이제 호심탄회하게 얘기한 겁니다.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밀수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일제만 샀지 우리나라 거 안 산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밀수품 금지 운동, 밀수품 금지. 예, 그 해가지고 전국에 그 부산항에 들어오는 밀수품을 다 압수해버리고 금지시키고 대신에 이 금성사 라디오를 사다가 나라에서 사다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농촌에다가 라디오를 막 뿌려줘가지고 금성사가 그때 이 라디오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약 팔아서 돈 벌다가 그 라키 화학에서 그 다음에 금성사 라디오 만들어서 돈 벌다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제 선풍기 만들고 뭐 오디오 만들고 여러 가지요. 예, 이때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제 이게 금성사가 제일 먼저였고 그다음 삼성, 대한전선 이게 지금 나중에 대우로 바뀌었다가 망한 그 회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막 공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조금 살만해지면서 이제 스스로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들이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놈이나 대우에서 금성, 삼성, 대우가 나오는 모델이 다 비슷한데 이게 그거 뭐냐 전부 일본 거 100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키하바라 가서 제품 카탈로그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까지는 일본 걸 보고 만들건 미국 걸 보고 만들건 우리 기술로 텔레비전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일본에서 모양을 뵙겠니 어쩐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텔레비전 모델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가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 삼성도 그렇고 여기 그 처음에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한국 사회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이 그 가정의 전자제품을 들이면서 되게 이질감이 나는 겁니다. 재래식 그 집에다가 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들여놓기가 되게 좀 안 어울린다 그럽니까? 전부 바닥 생활하고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이거
혹시, 예. 이게 가구의 모양을 테레비에다 입혀주는 겁니다. 다리를 달고 나무로 이렇게 테레비 껍데기를 짜고 옆에다가 문을 달아가지고 테레비 안 볼 때는 문을 닫아놓고 테레비 볼 때만 문을 열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약간 가구와 전자제품의 중간 형태 이런 걸 취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전자제품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거 봤었는데 맨날 문짝 가지고 이렇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꺾어 가지고 만든 그 자바라 문짝이 이렇게 있었는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예, 있었어요. 저 기억해요. 저희도 저 있었어요. 쓰셨으면 드르륵 하면 열리면 문이 문이 이렇게, 예. 양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 좋던데. 60년에 이것도 금성사입니다. 금성사에서 금성 1호라고 만들었는데 최신부 예 그래서 보급한 맞아요. 전화기입니다. 이건 미국 전화기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냥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유명한 미국 디자이너가 만든 1940년대 만든 전화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금성사에서 만들어서 최신청인가 최신부구나 최신부가 최신청이 됐나요? 정확히가 않습니다. 네. 예, 이거 만든 분은 저기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과 교수로 있던 민철홍이라는 분인데, 이때 당시에 기술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외국 제품을 그대로 보고 베꼈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제품들이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럭키하고 삼성 아니네. 삼성은 한참 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때까지는 저기 산요전자 하청업체, 산요에서 그 주문 생산 받아가지고 OEM으로 라디오 만들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토끼 캐릭터도 보신 겁니까? 그러면 어릴 때 혹시 어떤 거요? 럭키치아. 이 예. 토끼 캐릭터요. 럭키치아 봤어요. 네. 어떡해. 그래서 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네, 봤습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한국의 제품들이 이때쯤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기 60년대 말 이때 저기 일본에서 그 도요타 제품 가져오고 뭐 제품 가져오고 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도 시작되는데 이 포드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코티나가 나오고요. 현대자동차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미국의 포드사 제품을 그대로 가져온 게 어디 갔지? 요거 코티나입니다. 여기 포드 글자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미국의 금형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생산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엄앵란 씨가 이제 그 모터걸 뭐 그런 걸 하고 있네요 지금. 60년대에 한국에서 최윤이? 예? 최윤이 얼굴 비슷해요. 최윤입니까? 엄앵란다고 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 없어요. 그냥 어떤 여자 유명 배우 그 정도면 돼요. 아이고. 60년대 말 그리고 저기 60년대 말에 이제 저기 한국 정부가 산업을 그 내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포기하고 수출 이제 수출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전환시킵니다. 이게 73년? 67년. 67년. 쓰신 거는 67년이네요. 야 이게 그렇네요. 5월 예. 1일. 이게 73년이라고 있어서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때부터 이제 한국의 디자인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국전은 이승만 때부터 시작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66년에 그 대한민국 상업 공업 미술 전람회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수출품 디자인 그때는 포장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포장지가 하도 배에 싣고 가면서 미국에 가면서 3개월 정도 그 소금물에 사가버리고 망가지고 클레임이 많이 걸리니까 포장지를 개선하라고 계속 상공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때 이낙선 상공부 장관이 급하게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70년에 그리고 이때 상업 공업 미술 전람회라는 것도 개최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을 어떻게 진작을 했냐면, 이제 그 청와대 수출 확대 회의라는 걸 매주 개최를 하는데, 이때는 모든 장관이 다 참석하고 모든 기업 재벌 총수들이 다 회의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번 달 수출 실적 어때요? 라고 체크를 하면 이거 지금 그냥 기업에서 수출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출 실적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뭐 얼마 올랐고 얼마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업에서 송장이 안 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항상 재벌 편을 들어가지고 기업 편을 들어서 장관한테 그 문제 빨리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 군인들이 다 보니까 딱 일주일만 해결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기업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장관들이 그건 뭐 제도적으로 안 돼요. 뭐 이런 말 할 수 없이 항상 기업 편을 들어서 기업에서 일하기가 좋았었나 봅니다. 이게 요즘 비판하는 뭐 정경유착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출을 확대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저기 대학로에 가시면 그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그때 만드는 게 있습니다. 70년에 이제 하도 포장지가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 포장센터라는 걸 아예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안에 그 수출 디자인 센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있던 부속 건물이었는데 이걸 그냥 나라에서 가져와 버립니다. 뺏어 버립니다. 그리고 구로동에 있는 포장지, 골판지 만드는 회사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합병해서 여기 수출 디자인 센터, 디자인 포장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나라에서 수출 포장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때를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냥 수출을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수출하는데 중요한 문제였던 포장지랑 디자인을 직접 나라가 나서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한참 뒤에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파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파트도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하도 달동네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 촌동네 버리고 돈 벌러 상경했는데 산에다가 막 저기 판자촌 짓고 저기 무허가 건물 막 짓고 너무 인구가 가밀해지니까 처음으로 국가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근데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뭐 마당도 없고 사람들 집 위로 또 집이 지어지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어색해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또 나라에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공무원들 들어가 살으라고 하나씩 강제로 배정해버립니다. 했더니 이제 공무원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들이 문화주택, 약간 새로운 근대화된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삶의 방식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굉장히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짓고 나서 좀 있다가 70년대. 유 선생님, 저희 공무원이라서 저기 공무원 아파트에 살았어요. 예. 굉장히 국민학교 4학년 강제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공무원 아파트들은 다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저희는 동빙고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예,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그래갖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때 지금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질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신세계처럼. 예. 저희는. 조금 있다가 모든 국민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주택. 그렇죠. 1인자. 돼버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0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까먹었으니까. 예, 이제 70년대 들어서 제일 큰 특징이 새마을운동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것도 봤는데 지난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청도 지방을 특별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기차를 특별 기차라고
뭐 이렇게 따로 있었나 봅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청도 지방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저 수해가 났는데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기차 세우라고 세워서 거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그 수해 복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도에서 그걸 새마을운동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그 전국으로 확산시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충북 청도를 그 표시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당시에 제 새마을운동에 새마을 노래를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요? 맞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그 새벽종이 울렸네. 이제 사람들이 워낙 그 농번기에 게으르고 노름하고 술 먹고 막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일 시키고 그 새벽종이 땡땡땡 하면 그때부터 나와서 마을 청소시키고 초가집 없애고 마을길 넓히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그때 공화당에 누구였던가 유력한 사람이 시멘트 공장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량으로 시멘트를 사가지고 각 지자체로 보내버립니다. 보내서 시멘트를 많이 쓴 지자체는 또 새로 시멘트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멘트를 가지고 저기 시골에서 길을 닦아버리고 집을 짓고 모든 걸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국가 개조 사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근대 모습을 확 바꾼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저기 시골의 양옥집 이런 거 표준주택 이런 거 도면 줘가지고 시골집에 가면 요 시대 지어진 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 표준주택 도면 보내서 집들을 개량하는데 다 전통적인 모양 저는 좀 남겨놨으면 좋을 텐데 이때 당시에 전통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구습, 구악, 조선시대에 있던 걸 너무 철저하게 싫어하시던데 그래서 싹 다 부셔버리고 그냥 새로 싹 다 짓는 예 국가가 개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 말하기가 항상 조심스러운 시대라서요. 이 유신 정권, 유신 시대 그렇게 부르는데 유신이라는 게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나온 그 유신입니다. 이렇게 메이지 유신의 특징이 일본의 전통을 싸그리 말살시킨다 그럽니까? 일본의 정신이라는 것, 이 아시아적 가치를 싹 다 없애버리고 서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뒤늦게 70년대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본따서 정확히는 일본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만주에서 만주 사관학교 학교 다니고 계실 때 일본이 만주국을 그 건립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주 중국에다가 새로 그 일본이 그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를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복장을 통일시키고 새로 큰 건물을 지으면서 기와지붕 씌우고 시스템을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그때 당시에 사관행도 그리고 중이었나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5명씩 묶어가지고 조직화하고 통단위 통장 뭐 이렇게 마을 단위로 다시 재조직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고 그게 외적으로 표현된 게 시멘트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당시에 많은 게 변화된 것 같으네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방궁은 제가 이거 봤는데 제가 앞부분 거의 봤었네요. 제가. 동상이 누구예요? 지금 동상 예, 동상 이거 이승복 어린이. 예?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이승복 어린이. 그래요. 이승복. 그러면 요거,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70년대 그냥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워진 동상 중에 동상 2가지가 이순신 장군하고 이승복 어린이상. 모든 학교에 가면 다 이승복 어린이가 그때 신문 기사가 아실 것 같은데 저기 나는 공산당이 무장 공비가 넘어왔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했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이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용감한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동상을 막 지어주는,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몇 년도인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나는 못 들어서. 70 제가 여기 고민하는 있네요. 전 기억이 안 유신이 나요. 몇 년이죠? 유신이 여기 보인다요. 공산당. 68년, 68년, 예. 68년. 68년이요? 예, 지난주에 안 들으셔서, 예,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정희, 유신이 몇 년인가 하고. 그거 뭐냐, 이것도 좀 재밌으니까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애기들 만화책 보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정신을 좀 먹는다,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다 수거해서 불태우는 걸 정말. 했고, 만화를 발간 못하게 하니까 그 출판인들이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문화교양 잡지, 뭐 새소년, 어깨 소년 중앙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소년 중앙 그런 거 만들면서 만화책은 따로 돈 받고 팔 수가 없으니까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끼워서 그 만화책 사면 그 별책 부록으로 그 교양 잡지 소년 중앙 같은 걸 사면 만화책이 따라가는 방식이었고, 이때 만화를 개발을 못하니까 새로 그리지를 못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때 김천기 감독이 그 세종로에 사무실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대박 친 게 어디 갔냐? 태권브이. 여기 있네요. 태권브이. 그때 당시에 뭐 일본 마징가 제트 같은 게 한참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만화를 가져다가 이렇게 틀어줬는데 그 세종로에서 한참 먹고 살 걸 고민하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그 영감을 받았답니다. 몸통은 마징가 제트인데 이순신 장군 투구를 씌워가지고 이건 한국형 마징가입니다. 태권브이를 만들었는데 주제는 방공, 이제 우주니까 방공은 아니겠지만 붉은 악당을 무찌르는 뭐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 분위기랑 되게 잘 맞았나 봅니다. 이렇게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로봇 같은 거, 철 같은 거, 일본의 아톰처럼요. 아톰이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된 것처럼 약간 태권브이도 이 중화공업 육성하던 시대에 경제 부흥의 상징 비슷한 그런 아이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제는 언제나 주인공은 태권도를 하는 대한의 용사고 악당은 항상 공산당이어야 되니까 붉은 악당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대박난 만화영화 간첩 잡는 또리 장군, 예, 그 타잔인데 태권도를 하면서 이게 자유의 숲속의 동물들, 자유연방 국가들과 함께 그 돼지 김일성이겠죠. 그 붉은 수령 김일성을 이렇게 무찌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관람 갔었습니다. 극장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4학년, 3학년 때인가 이런 거. 그렇게 와. 대학교 때니까 고고장을 갔습니다. 고고장. 퇴폐 문화. 기억이 안 나요. 마루치 아라치? 예, 마루치 아라치도 이렇게. 또리 장군이 1978년이네요. 그러니까요. 78년에 저는 대학교 3학년. 저는 70년 말에 떠났어요. 모르시죠? 예, 저도 이거는. 그래서 자꾸 유신이 몇 년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76년은 기억하는데. 그냥 60년대 말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렇죠. 60년대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저 아닌가? 있을 때 유신 없었어요. 그래요? 네. 예, 처음에 대통령하고 5년 단임제니까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더 하려고 저희 헌법을 바꿔버린 게 유신법이고 유신체제니까 한 60년대 중후반 되겠네요. 5년 하고 바꿨으니까. 없었어요. 몰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도 문화를 탄압하니까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맨날 일본 걸 베끼는 시대였습니다. 예. 전부 일본 만화 카피고 표절이고 그냥 똑같이 그려냅니다. 이게 쭉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네, 바지. 나팔바지. 네, 나팔바지. 이게 미니스커트.
이 시대가 참 재밌는 게 유독 일본 문화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본색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한없는 동경을 보내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때문에 그랬죠, 뭐. 그치? 예,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걸 막 했던 것 같아요. 못하게 하는 거는 무조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머리 기르지 말라고 머리 기르고 미니스커트 입지 말라고 미니스커트 입고. 예, 나는 영화가 미국 그렇죠. 서양 영화가 들어오는 들어오면서. 때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그렇죠. 부러워가지고 예, 눈으로. 그러지 않았나 예, 싶어. 음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예, 70년대 하도 미국 문화가 너무 범람하니까 막 넘쳐나니까 이때 당시에 막 전부 영어식 이름 짓기, 말에 영어 섞어 쓰기 그런 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저기 또 영어 못 쓰게 법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는데 우리말 쓰기 운동? 예, 그래서 영어가 무지무지하게 범람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으려고요. 나는 요새 못 살아. 손 100% 한국 얼굴에 영어 이름 가지고 제일 마땅치가 않아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70년대네, 이렇게, 저기, 아니요. 삼성이 70년대 삼성 산요 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70년에 이때 나왔네요. 최초로 수출했던 라디오인데, 이때까지 삼성은 아직 명함을 못 내밀고 있던 때입니다. 예. 산요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삼성 흑백 TV,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텔레비전이 하이테크 전자제품인데, 이렇게 가정에 잘 들어오기가 안 맞으니까 가구라는 껍데기를 쓰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보시고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 라면이 이랬구나. 우리 소고기라면. 자동차 산업이 이때 시작되는데, 기아, 현대, 예, 다 외국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뭐 그냥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차들이 있었는지, 예, 이게 최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기억나요. 저도 이건 기억나요. 3년차. 3년차라고 그래요. 3년차. 예, 기억나. 이게 삼천리호 54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일본 동양공업과 기술 제휴로 개발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 이건 무슨 차지? 대동 디젤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치프차. 대동공업은 이름이 익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그 3년차는 아주 익숙해요. 예, 저도. 이삿짐 센터에서 많이 썼어요. 맞아요. 뭐 배달할 때, 그쵸? 배달. 이삿짐 배달 뭐 이럴 때. 예. 이게 오토바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바퀴 두개 달아놓은 거. 몸을 크게 만든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싫죠. 조금 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가려고. 저는 차는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 애기예요, 애기. 선생님, 애기. 아니,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들, 예,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것도. 예. 이삿짐 뭐 큰 거 하잖아요. 좀. 그렇죠. 이제 바퀴 4개 해갖고 예. 이삿짐. 예. 네, 일본의 도요타에서 만든 차를. 예.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화면이 커지는가? 아니, 포티나 픽업? 이건 코티나인데 트럭으로 만든 거네요. 예. 포드 거네요. 홈보디? 기아 브리사, 아니구나, 마스터? 기아 마스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아가 그때부터 있었네.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기아는 초지일관 계속 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걸 써요. 예. 포니가 1972년인가 아마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차입니다. 맞아, 네. 기억나요. 네. 포니. 근데 이거 개발할 때 우리나라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이 차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포니1.
76년, 75년인가 그럴 텐데, 저기, 우리가 이걸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이탈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주지아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를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디자인을 사옵니다. 그리고 엔진은 미쯔비시 세턴 엔진, 미쯔비시 거로 기억합니다. 그거랑 변속기를 가지고 와서 사실 우리가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 건 이름 짓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 거 그대로 금형 가져와서 찍은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획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고유 모델 1호다 뭐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포니 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유 모델이고요. 처음으로 에콰도르인가 남미에 몇십 대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수출됐구나. 나머지는 다 일본 차들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이게 74년이네요. 이게 74년 조금 더 빨랐는데 74년에 토론토에 출품했고 77년에 어디로 수출했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남미 국가 에콰도르 맞을 겁니다. 몇십 대 수출했다고 뭐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74년에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때 당시에 그 주지아로라는 사람이 이탈 디자인의 주지아로라는 사람이 포니 차를 만들어주면서 또 다른 이런 멋진 걸 만들어줬는데 이건 당시 기술로는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받아만 놓고 실현은 안 됩니다. 예. 본 기억이 없어요. 예, 실제로 안 나온 차입니다. 이런 차는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멋있다, 근데. 왜? 람보기니 같아요. 예. 옛날 람보기니. 뒤에도 튀어나와. 진짜 이건 너무 근사하잖아.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좀 이게 산업 말고 문화 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41분,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의 저기 처남입니까? 김종필 총재가 맞죠? 네. 처남. 김종필이? 예, 맞아요. 오, 처남이요. 여동생이랑 결혼했구나. 여동생이 아니라 사촌 여동생인가? 사촌 여동생. 네네, 친 그건 아니라 좀 약간. 네. 최근에 친척이에요. 네네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예, 이분이 저기 굉장히 미술의 조예가 깊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그 6, 70년대 문화정책, 미술정책은 전부 이분이 다 만든 건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르네상스 문화인, 정치인, 뭐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종로에 있는 화廊에 나가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 집에 이렇게 르누아르 원화가 한 점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6, 70년대 뭐 문화재 복원, 동상 세우기 아니면 미술 전람회 전부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제 이분이 처음에 기획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혁명 끝나고 이게 먼저구나. 이제 유신 체제로 도입하면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걸 기억합니다. 대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서울 시내에다가 애국 선열,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분들의 동상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석고상으로 길 곳곳에다가 동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쭉 길에다 세웠는데 이게 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어디가 사진이 그게 없네요. 이제 쫙 진열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석고다 보니까 태풍에 다 부셔져 버렸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66년부터 본격적으로 애국 선열 조상 건립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던 대로 돈 많고 제 정책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동상을 하나씩 기부하라고 시킵니다. 제일 먼저 이 운동에 참석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하나 기증을 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김세중이라고 서울대 조각가 교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치인 여기 광화문에다가 동상을 갖다 세웁니다. 근데 군인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동상 만드는데 시간을 충분히 안 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안 주니까 이 김세중 교수가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원하는 건 또 있고 크고 웅장하고 멋진 동상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지금 본인이 여기 서 있네요. 이 크기가 대충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아마 6개월인가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정도 못하고 어떤 갑옷 입었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리고 막 돈도 충분히 안 줬을 것 같습니다. 동도 약간 조잡한 청동을 구해와가지고 지금 안에 내부 균열이 가서 보강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듭니다. 대학원생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급하게 군인들은 여기 늦어지는 거 못 참으니까 급하게 만들어 세우는데 이제 얼굴이 전혀 고정이 안 돼서 굉장히 장비같이 생겼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 들던데 뭐 본인 얼굴 더하기 장비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고 이거 세우고 나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이 중국 갑옷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갑옷은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그냥 걸치고 허리를 묶는 방식인데 이렇게 두세 개를 나눠줘서 허리띠 차고 위에 옷 입고 어깨에 걸치고 이건 중국 갑옷이라네요. 그래서 왜 이순신 장군이 중국 갑옷을 입고 있냐. 그리고 둘째는 이 칼이 일본도랍니다. 이렇게 해군은 칼을 싸우고는 백병전을 쓰는 게 아니라 지시용이라네요. 이순신 장군 칼은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지시를 하는 칼이라서 거의 2m 가까운 긴 칼이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반듯한 칼, 우리나라 칼은 끝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직선으로 나가는 칼은 일본도다. 그래서 또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군이 칼을 오른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장군들이 칼을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건 그 오른손 잡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칼을 뽑을 의사가 없다. 전쟁에서 진 장군들이 칼을 오른손에 쥔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게 북을 엎어놨습니다. 밑에 북을 만들었는데 북을 옆으로 뉘어놨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북을 치려면 북을 세워야 되는데 북을 엎었다는 건 패전한 장군, 전쟁에서 진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 나서 너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 동상 잘못 만들었다, 없애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만들어서 직접 헌납한 걸 누가 없애겠습니까? 이걸 세우고 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콘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콘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다 제각각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하나씩 다 기증을 합니다. 공화당 의장, 불교 신문 사장, 동양 시멘트 사장, 한진 상사, 국회의원, 신진 자동차 사장 이렇게 68년, 69년 쭉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이제 이 동상을 세울 때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나는 원효대사가 좋아. 불교 사장이 그러면 원효대사가 서는 거고 나는 유관순 열사가 좋아. 그럼 유관순 동상이 서는 겁니다. 기증한 사람 취향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조각가들이 뭐 서울대 교수 뭐 몇 명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일을 주다 보니까 동상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군인들은 날짜 정해놓고 빨리 세워야 되니까 이 동상을 만들면서 급하게 이제 대학원생들 동원해서 고증 안 하고 막 세우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고민 없이 막 세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진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제 그 다음 유관순 열사 동상이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시청입니다. 서울시청. 네,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 앞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고 요 뒤에 김유신 동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동상이 많았던 건 기억나는데 누구 동상이었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지금 가면 없습니다, 이제. 아, 이렇게. 없애버렸나? 우리 때는 동상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예. 요때 이렇게 김종필 총재 아이디어였고, 아, 너무 누구를 세울 건지 계획도 안 세우고 어디다 세울 건지 계획 없다 보니까 제일 잘 보이는데 세운 것 같습니다. 광화문 앞에다가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엔 서울시청 앞에다가 툭툭 세웠는데 이거 세우고 나서 곧바로 지하철 건설 73년, 74년 지하철 공사하면서 땅을 파야 되니까 이게 이걸 다 동상을 치워버립니다. 70년에 세워가지고 1, 2년 안 돼서 곧바로 다 남산 밑에 갖다 치워버립니다. 근데 정부의 대통령이나 중앙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여기 지하철 지나갈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공사 시작할 거라는 걸. 아마 알면서도 너무 대책 없이 빨리 만들다 보니까 막 갖다 세운 거 아니냐. 일단 하나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유관순 열사가 하고 김유신 장군이 유관순은 반일운동, 예,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여성입니다. 소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군사정부, 강한 정권의 이미지하고 유관순 열사와 맞지 않다. 그래서 치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유신 장군은 나당동맹, 신라랑 당나라를 불러와가지고 고구려 땅을 반이나 내준, 예,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제일 찬란했던 고대 시기는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김유신 장군은 당나라를 불러와가지고 나라 땅을 반이나 내줬던 약간 좀 맞지 않는 장군? 외세를 불러와서 나라 땅을 통일하지 않고 제대로 통일하지 않고 북쪽을 절반이나 내준 약한 장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치워버린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치울 때 남산 기슭에 남산 구석탱이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밀어도 될 텐데 멀리 보낸 거 보니까 정권의 이미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하나 둘 막 짓습니다. 이제 짓는데 이 원칙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어놓고 구석에 치워버리고 지어서 치워버리고 뭐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동상들을 세웁니다. 근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동상을 세운다는 전통은 없습니다. 이 동상을 세우는 건 오로지 철저하게 유럽의 전통입니다. 유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높이 기단 쌓아가지고 세우는데, 이 전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메이지 유신 줌 해가지고 일본에서 동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같이 고정이 안 되고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긴 했지만 너무 시간 안 주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동상들이 다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사실 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근데 박정희 시대에는 세종대왕은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약한 문인보다는 문인의 대표죠. 공부 많이 하고 약간 공부하는 문인.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무관의 대표고. 해서 이게 세종대왕상은 그게 어딥니까? 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창덕궁인가요? 덕수궁 마당으로 조용히 유폐됩니다. 단도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돈을 보면, 예, 계급 체계가 확실히 나옵니다.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돈이 100원이 세종대왕인데 500원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5배 가치가 더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오바입니까? 근데 예, 무궁하고 통일호 새마을호, 무궁하고 통일호 새마을호. 저 기차 단계도 보면 기차가 제일 낮은 단계가 무궁화라는 국가를 상징하니까 그 다음에 통일호고 그 다음 제일 위에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죠. 이렇게 단계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부가 어디에다 비중을 두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별로 인기가 없고요. 이순신 장군은 아까 이승복 어린이랑 동시에 전국의 학교 운동장에 세워지는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과장되고 세종대왕은 많이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 이게 역사가 온전하게 역사적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별돼 가지고 복원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일 먼저 유물 유적 복원하기 시작한 데가 경주였습니다. 경주가 통일신라 시대,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경주가 선정된 데는 대구랑 가까워서 그랬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해서 구미, 경주, 포항 이 일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는데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조금 더 보답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이분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예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민족 기록화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이건 어릴 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5.16 민족상이라는 걸 만들고 화가들한테 물감과 캔버스를 사다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정권을 찬양하는 그림, 경제개발을 찬양하는 그림, 아니면 옛날에 민족 기록화 보면 살수대첩, 광감찬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장면들을 그림 그리는 걸 화가들한테 동원해가지고 많이 그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 시기에는 그냥 정권 임박대로 갑니다. 대부분 다 거의 취향대로 맞춰준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요. 동상 세우면서 이제 동상에 맞춰서 그 일대 거리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율곡로, 다산로, 난계로, 왕산로, 감창로, 진흥로, 고산자로 등과 같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종로 거리의 이름을 지우고 황금정은 을지문도 장군이 세워졌나 봅니다. 을지로, 태계로 이렇게 이름을 70년대 막 짓는데 이제 광화문은 세종로가 됐네요. 이게 참 이순신 장군이 섰는데 이순신 장군은 호가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세종로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거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을지문득 장군이 거기서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거리 이름들이 막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지나면서 일제시대 때 왜곡됐던 역사 문화가 60, 70년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싹 재편집됩니다.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 광화문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광화문은 그냥 광화문은 광화문은 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있고 세종 광화문 통이라는 그 앞에 길 이름이 광화문 통이었나 봅니다. 이걸 세종로로 바꿨다. 광화문 앞에 있는 큰 길을 예. 그 통이 도올이 일본말이어서 아마 예. 그 도올이라는 일본말을 없애려고 그 통자를 없앤 것 같아요. 통이 일본 말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도올이 무슨 그런 로를 통이라고 하거든요. 예. 몰랐습니다. 예. 요때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하도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잘못 만든 걸 보고 또 쭉쭉쭉 또 따라 만듭니다. 이제 전부 중국 갑옷 입고 있고 요 칼만 조금 바뀌었네요. 근데 이때 또 비판받았던 게 하나가 이순신 장군은 갑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수군은 원래 갑옷을 안 입는다네요. 갑옷을 입으면 바다에 빠졌을 때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장군이니까 제복처럼 갑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정 안 된 게 전국적으로 막 그때 몇백 기가 만들어졌더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시멘트로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드는 게 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소녀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모자상하고 이순신 장군상.
이게 아산에 만들어진 장군상이 있고, 이게 저기 전통식 갑옷이라고 합니다. 두루마기처럼 입고 허리에 끈을 하나 묶는 거. 예. 아까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요거랑은. 이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는 모두 다 성역화된다 그럽니까? 성역 안에 사당을 만들고 중앙에 길을 쫙 뚫으면서 양쪽으로 나무들을 일렬 종대로 쫙 심고, 성역화 작업을 하는데, 성역화 작업, 이게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6, 70년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참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물, 유적, 국가 정체성, 민족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왜곡된 전통을 바로잡자, 그 민족 정기를 바로잡자 뭐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또 그 본인이 약간 좀 일제시대 때 일본 사관학교를 나오고 만주에서 활동했고 남로당 경력, 북한 공산당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국가 정체성,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스스로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을 구하고 통일을 할 장군? 통일은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통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많이 좀 뒤집어 씌웁니다. 아까 그래서 태권브이가 히트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 단체 관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김천기 감독은 방공과 태권브이 그걸 두 가지로 해가지고 히트를 쳤고 우주전함 거북선 그게 마루치 하루치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만화영화도 테마가 전부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건물 양식입니다. 시간은 다 됐네. 요 건물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군사정부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이렇게 속된 말로 까라면 깎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윗사람이 싫어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취향을 맞춰줍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게 이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때 이 단청 색깔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교육을 받아서 그러신지 무당 색깔이다. 근데 실제로 단청은 오방색은 무당색 아니라 그게 궁궐이랑 절에서만 쓰던 신성한 색깔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유경수 여사가 제일 좋아하던 색깔이 이 베이지 색깔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색깔, 약간 은은한 계란 색깔. 그래서 이때 6, 70년대 복원되는 건물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기와 지붕을 뒤집어 쓰는데 그 아래에는 단청 모양을 시멘트로 복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단청은 제거하고 오방색은 제거하고 베이지 색깔을 칠합니다. 베이지 색깔은 새마을 운동 옷에서부터 동네 화장실에서부터 그냥 대한민국 대표 색깔이 됩니다. 그냥 예. 팝들 대부분 다 종합가들이 만들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열사 그 기념사당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 보고 잘하신 거죠. 귀엽다. 조금 나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건축만 조금 요것만 아까 하던 얘기랑 연관이 있어서 61년, 62년 이때부터 문화재 관리국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합니다. 그거 하면서 아까 동상 세우기 하고 그림 그리기 하는데 남대문 제일 먼저 수리하고 동대문 고치고 경복궁 수리하고 북한산 성곽 고치고 낙산사, 석불사, 경복궁 쭉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재를 복원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정부는 성질이 좀 급합니다.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복원을 하면서 원래 모양이 어땠는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빨리
번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부분 다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구해서 목수가 다시 다듬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광화문도 시멘트 발라가지고 복원하고 여기저기 시멘트 발라서 그냥 급조해버립니다. 만들고 이 새롭게 지어지는 양식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강한 군사 정부를 상징하기 위해서인지 탑을 만들면 하늘 높이 만들고 건물을 지으면은 일직선에 맞춰서 쫙 사열하듯이 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들은 대부분 다 제거되고 이때 베이지 색깔 칠하지 않으면 흰색을 칠합니다. 흰색. 흰색은 백의 민족, 백의 민족,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규정할 때 약간 백의 민족이라고 규정했던 것 같은데 그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색을 참 많이 칠합니다. 단층들 다 없애버립니다. 남대문 고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북수원성 고치고 경북 불국사도 고치는데 불국사가 그 지방으로서는 첫 번째로 경주를 개발하면서 경주 고도 개발 사업 하면서 막 복원을 하는데 이게 부셔지기 전에 불국사고 복원하고 나서 불국사인데 이것도 너무 빨리 수리하는 바람에 복원이 원래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예 약간 추측해가지고 대충 빨리 지어져 버렸습니다. 예. 뭐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뭐 잘한 것 같긴 한데 할 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충렬사 전국적으로 사당이 많이 생겨나고 이때 대부분 역사 유적지라는 게 이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유적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래 충렬사, 아산 현충사 그리고 전국에다가 박물관을 짓는데 박물관도 이제 그 정부가 조건을 내걸기를 전통을 개성해라, 전통을 표현해라, 성화시켜라 이런 식의 요건을 많이 내걸어서 전부 기와 지붕 갖다 씌우고 경회를 기둥 같은 거 갖다 놓고 전통 문양 막 갖다 붙여서 아마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저때 기와지붕 씌우는 건 제가 만주국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전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의 전통이 좀 많이 결합되면서 또 뭔가 새롭게 역사적인 전통을 새롭게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워진 건물들이라는 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돼 있는 건물 이런 거예요. 박물관 짓는데 전통을 여기저기 짜집게 하고 막 9개 건물 짬뽕을 시켰는데 이 건물 보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고 새로운 유적을 하나 가졌다. 기뻐하셨다. 본 게 안 많아서. 예.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짬뽕대인데 근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느낌 난다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색 그러면 화들짝 하니까 박물관으로 지어놓고 기어이 박물관으로 못 씁니다. 이제 못 쓰고 그냥 유적 문화재 연구소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게 또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관 유경수 여사가 직접 세운 그 어린이 회관 뭐죠? 그거 어린이 예,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거대한 기둥에다가 석가래를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면서 색깔은 다 제거하고 단청 베이지 색깔로 바꾸는 작업.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예. 광진구가 어디예요, 선생님? 건국대 어딘지 아십니까?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에. 그쪽이구나. 건국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뒤에 가면 크게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요까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린이회관이 남산에 있지 않았나요? 어린이관 요거 건국대학교 뒤에 있습니다. 어린이관 문화관. 남산에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남산에 갔었는데 오프닝 할 때. 역사 속에 나온 사람이야. 역사 속에. 오프닝에 갔었어요. 건국대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 때 그 건국대학이가 거기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민중병원 어딘지 아십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교 무슨 다닐 때. 병원? 민중병원. 아이고, 그건 처음 듣는다. 저쪽 끝에, 또 동쪽 끝에